얘들아, 사실 지금 내 옆에 너무 똑같은 언니들이 서 있어서 굉장히 의아할 텐데, 내가 니네 언제 가르쳤지? 좀 오래 가르쳤는데 고2 때부터 저는 한 2년, 2, 3년 배웠고 15년, 16년. 네, 15년. 15, 16년. 그러니까 진짜 너네가 대학 가서 보게 되면 정말 고인물들이지. 고임 진짜 나이가 많다니까. 진짜 졸업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있으려나? 언니들이 엄청 오랜만이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긴 언니가 보낸 언니 제자들도 있어. 언니들이 과외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막 보내더라고 매년. 그래서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 너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말 있다고 가져와가지고 한번.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이거다. 얘네들이 어차피 말하는 게 결국 내가 말하는 거랑 늘 똑같거든? 근데 엄청 신기하게 내가 말하면 애들이 이러고 듣다가 언니들이 말하면 이러고 들어. 얘들아, 나도 언니야. 내 얘기도 좀 그렇게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언니들이 얘기해주는 게 좀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 나도 사실 얘네가 지금 무슨 얘기할지 몰라. 나도 한번 들어볼게. 나 옆에 잠깐 빠져 있을게. 누구께 앞에 있어? 너께 뒷장이야? 네. 뒷장 넘겨볼래, 얘들아? 뒤에 있는 언니가 먼저 얘기한대. 내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소개 안 해도 됩니까? 아, 소개하세요. 네네네. 예, 예. 저부터 할게요. 장유유서니까. 네네. 1분 차이도 언니는 언니입니다. 네, 네. 1분 차이도 언니는 네, 언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랑 중어중문학과 복수 전공 중인 이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재학 중인 이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말씀하셔서 국어교육과 네, 졸업한 얘기하세요. 네네네. 얘기하세요. 아니, 저희가 이제 사실 18학번이고 17학번이라서 수험 생활이 끝난 지는 조금 오래됐는데, 근데 이제 계속 수험 생활이 끝나고도 입시판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과외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쌤 조교도 하고, 이제 뭐 수학학원 조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계속 입시판에 있어서 해주고 싶은 말들이 조금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와 봤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월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지. 그렇죠. 2월은 진짜 너무너무너무 모든 달이 다 중요하긴 한데 2월이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특히 되게 이상하다? 내가 되게 많은 수험생들을 가르치다 느끼는 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자기가 혼란스러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잖아. 갑자기 하지 않던 나라 걱정을 하면서 어머 진짜 뭐 갑자기 건강 걱정도 하고 정치 걱정도 하고 막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내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공부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넌 안 걸릴 텐데 막 걱정들 한다니까. 그래서 요즘 늘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쌤이 한번 싹 준비했어. 내 목표는 딱 하나야.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교실 나가면서 진짜 저건 해봐야겠다. 난 항상 공부는 어떤 계기와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한번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언니들이 이야기하면서 추가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펜 들고 같이 이야기 들어볼게. 아, 그랬어? 얘기해줘.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그럼 넌 뒷장? 네, 두 번째 장이요. 두 번째 장. 네. 글씨 큰 거. 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까지 과외를 졸업한 직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명 정도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떠오르는 것들, 이 순간에 이거 얘들한테 얘기해줘야겠다. 이거는 약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그냥 조금 이렇게 써놨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진 않지만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뭘 하든 공부를 하는 뭐든 전체의 팁.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하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디 중위권, 상위권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내가 진짜로 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어떤 선생님의 인강을 들으면서 끌려다니고 있는지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알고 그래서 내가 뭘 모르고 있으면 뭘 모르고 있구나. 뭘 틀린 거를 어떻게 볼 때마다 내가 뭘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다.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리고 잠깐 추가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되게 많은 애들이 이런다? 봐봐. 아니 5번 이렇게 선지가 있을 때 내가 이것도 아닌 게 알고 이것도 아닌 게 알겠어. 그래서 5번이라고 했어. 근데 맞았어. 그럼 이 문제 그냥 넘어간다? 이거 아는 거 아니야? 맞은 거지.
얘들아, 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정확히 하려면 요 선지까지도 분석해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나머지까지를 완벽하게 지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디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냐면 탐구 공부할 때. 탐구 공부할 때 선지가 애매하게 지워지거나 약간 세모다 싶었던 이런 선지들까지 공부를 완벽하게 해둬야 돼. 평소에는 내 실력 자체를 키워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언니가 이야기하는 아는 거라는 걸 아이들이 오독해서 맞은 거라고 생각할까 봐. 맞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거,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아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네, 탐구 말씀하셔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회 탐구하는 문과 친구들 있잖아요. 선지 노트를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개념 단계니까 잘 모르겠지만 탐구 같은 경우는 EBS 연계가 어떻게 되냐면 EBS에 있는 선지가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 선지의 학자가 지문으로 구현이 돼요. 혹은 지문의 한 줄이 선지로 구현이 돼요.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선지 하나하나 넘기면 안 돼요. 그냥 당연히 5번이 너무 명확하니까 2번, 4번 넘겨야지.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절대 공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하나만 더 첨언하면 나 탐구소생 같다, 그치? 애들 너무 많이 가르치니까 되게 많은 고3 아이들이 수능 특강이 지금 막 나왔잖아. 수능 특강을 잘못 공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만 끝나 푸는 거지. 얘들아, 국어는 너무 많이 얘기하지만 지문이 연계돼, 문제가 연계돼? 지문이 연계되잖아. 근데 문제만 계속 풀어. 그럼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본 거 같은데, 걔 이름이 뭐였지? 이런 정도의 느낌밖에 안 되는 거지. 내가 대표적으로 이거 되게 그냥 이상한 얘기인데, 쌤이 한번 대학교 때 명동에서 누구를 만났어. 근데 너무 근데 걔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쟤는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지금 팀플할 때 만나는 애가. 아닌데, 나 쟤 아는데 왜 저렇게 하고 계속 야려보고 있었거든. 걔가 날 보고 인사할 때까지. 근데 끝까지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집에 와서 생각났잖아. 연예인이요? 야구선수 이승엽 와이프였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뭐 미친 소리인가 싶잖아. 아니, 그 이승엽 와이프를 네가 나를 어떻게 알며 난 걔를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지금 생각, 네가 EBS를 그냥 문제만 쓱 풀면 딱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나한테 도움이 되게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탐구 같은 경우 애들이 통수를 되게 많이 맞는 게 수특 3번 봤어요. 이렇게 이해하는데 틀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런 거 제대로 안 보고 수특에서 특히 탐구는 해설지 진짜 꼼꼼하게 봐야 돼. 그리고 지문도 보면 지문 옆에 여기 부분 있지.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애들이 문제만 보고 옆에 날개 부분 있잖아. 이 날개 진짜 개미만하게 보충 설명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 있잖아. 그런 걸 안 보는데 거기에서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이게 내신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약간 정말 하나씩 전부 다 뜯어봐야 돼. 오케이? 또? 과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똑같아. 과탐도. 과탄도 솔직히 요즘은 뭐 물화생지 말할 거 없이 다 말장난인데 그냥 여기서 기출을 3번 돌렸어요. 기출을 5번 돌렸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출에서 이거는 왜 답이고 이거는 왜 답이 아니고 얘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네. 물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오답하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는 민정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문제 번호, 풀이과정 답 쓰고 왜 틀렸는지 써야 되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왜 틀렸는지 쓰라고 그러면 이걸 실수했다. 선지 제대로 안 읽었다.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선지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잘못 읽었는지 다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 뇌 회로는 되게 정교하게 무슨 함수처럼 돼 있어가지고 내가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진 않지만 틀렸던 방법으로 다른 문제를 또 틀려요. 비슷한 유형을 틀리고 비슷한 뭐 어떤 문제들을 틀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실수를 했는지 그런 패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알아낼 때마다 나는 그 문제를 틀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틀렸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정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안 곱했다 이런 것도 상세히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너가 그냥 실수했어라고 하면 넌 또 실수할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왜 실수를 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야. 자기를 좀 잘 돌아보고 성찰해줘, 얘들아. 또? 제가 그거 제대로 안 했다가 9평 때 2325가 뜨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실수를 고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 9월부터 수능 때까지 2달 동안 빡세게 오답 노트를 하고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한 결과 모든 과목 합쳐서 6등급이 올랐습니다. 9평부터 수능 때까지.
딱 3개월인데, 그치? 3개월 아니지, 2개월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냥 내 실력은 이 정도인데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실력이었던 거죠. 실수도 정말 실력입니다. 그거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2월인데. 그럼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시험 풀 때 약간 팁인데요. 옆에다가 이거는- 써줘, 괄호하고 시험 볼 때야. 네,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럼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 절대 안 돼. 시험 볼 때 팁이에요. 이건 내신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 시험이나 무슨 모의고사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특히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잘 못해요. 맞아. 모르는 문제 넘기는 거. 내가 평소에 2등급이나 1등급 딱 그 걸쳐서 나온 친구들일수록 잘 못해요. 모르는 문제가 있어 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모르는 문제 나오면은 풀어요. 일단 풀어보고 안 되면 넘겨야 되는데 계속 그거 생각해서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넘겨야 돼요. 넘기고 뒤에까지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면 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수학 풀 때 넘길 때 진짜 보통 풀 때 한 6문제까지도 넘겼거든요. 넘겨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풀었을 때 다 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모르는 문제를 그냥 넘겨서 다시 끝까지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 때 그때 정말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겨야 돼요. 이거는 모의고사 풀 때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지금 1번의 나와 2번의 내가 되게 다르지 않아? 1번의 나는 엄청 치열했어. 왜 답이지? 왜 답이 아니지? 내가 왜 실수했지? 엄청 치열하게 고민한 나였는데 2번의 나는 되게 쿨한 나잖아. 얘들아 나 좀 봐줘.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3학년 내내 수험생활 내내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2명의 나야. 나에게는 2명의 자아가 있어. 평소 공부하는 자아, 시험 보는 자아. 이 두 개가 결국에는 일치돼야 되거든. 근데 아이들이 이 2명의 자아에서 베스트의 상황을 말해줄게. 평소 공부하는 너는 집착해야 돼. 이게 왜 답이 아니지? 내가 이거 왜 실수했지? 이선진 문제를 맞아도 이선진은 왜 답이 아니지? 이게 어떻게 선지를 낚시질했지? 보기에서 어떻게 낚시질 패턴을 만들었지? 다른 애들이 이걸 왜 골랐지? 엄청 치밀하게 고민하는 네가 필요하고 시험장에 넌 이러면 안 돼. 시험장에 너는 다시 보면 되지 뭐. 다시 보면 되지 뭐. 별표? 별표.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거꾸로 해. 시험장에서의 너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게 1번도 3번도 5번도 평소 공부할 땐 설명해 주겠지. 얘들아 이 2명의 자아가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2명 1번의 자아는 평소에 공부하는 너, 2번의 자아는 시험장의 너. 이 2명의 밸런스 계속 네, 3번은 여기 제가 이성적으로 보기라고 써져 있는데요.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기분이 안 좋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난 빠가야. 난 글러먹었어. 난 이 문제를 틀렸으니 난 대학을 못 갈 거야 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이게 마음속으로 정말 되뇌이게 되는 게 사실 저도 문제를 틀렸을 때 기분이 좋지만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만의 나름 약간의 팁을 써놓은 건데 이걸 내가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RPG 게임 같은 거 있죠. 뭐 메이플이나 뭐 이런 많은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왜 게임할 때는 어디 도전을 해가지고 내가 보스원한테 졌다고 해가지고 난 인생 글러먹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왜 이거 실패했지? 내가 이번에 이 부분에 뭐 내구도를 더 증가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냉정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본인 실제 인생에서도 적용을 시키는 게 좋아요. 내가 문제를 틀렸을 때 난 빠가야. 난 대상 못 가. 이게 진짜 지금은 안 와닿아도 6평 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6평 보면은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때 난 이제 이 점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러고 있으면 절대 변하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많이 틀렸고 그게 왜 틀렸는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코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아무 데도 도움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틀린 문제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보는 거를 길렀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3번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게 제가 학생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유형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멘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두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 평소에 정말 나태한 유형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시험 볼 때도 졸려. 시험 볼 때도 졸리고 시험 볼 때 잠 잘 잘 수 있다. 이런 보통 유형 1번이에요. 그게 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긴장을 많이 하지 않는 타입.
그런 타입의 경우엔 채찍이 필요해요. 평소에 자기한테 생각을 할 때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아니야, 난 좀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되고 난 이 정도 해야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조금의 극단적인 생각. 그리고 그런 TCC를 볼 때도 아 괜찮아 얘들아 너희 잘 될 거야 이런 TCC 말고 나 흉내낸 거야? 아니요 쌤 나 흉내낸 거니? 너희 지금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대학까지. 이런 TCC를 많이 봐야 되고 반대로 나는 시험 볼 때 어떻게 잠을 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시험 볼 때만 되면 난 배가 아파서 미치겠다. 긴장이 엄청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후자예요. 조금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당근이 필요해요.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위로와 사랑의 그런 TCC를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한테 말할 때도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뭐 내가 이렇게 아프면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이 정도의 생각을 조금씩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비율을 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구분한다는 거. 그러니까 답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칠 때까지 밤새서 공부해도 만족하지 마라 라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날 너무 몰아세우면 나만 다친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하고 그 스타일에 맞는 조언을 자기가 새겨 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잠깐 첨언하면 나 같은 경우는 난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아니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채찍질을 하는 거야. 강의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교재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어디까지 진도 나갔어요? 왜 이거밖에 못했어? 계속 채찍질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빡쳐가지고 아니 왜 전부 다 주변에서 채찍질만 하고 그래? 말했더니 우리 담당자가 나한테 한마디 했어. 우리 담당자님이 나한테 선생님은 혼자서 당근을 찾아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나는 옆에서 채찍질을 해야지 막 더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거야. 근데 약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이 내가 학생 때는 난 되게 안 좋은 시험이라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딱 하루의 시험으로 딱 그 아이의 평생의 노력을 판단한다는 게 너무 그지 같잖아. 그래서 난 되게 안 좋은 시험이라 생각했는데 수능 공부한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느낀 건 수능은 좀 좋은 시험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시험이라는 건 수능은 일단 첫 번째는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해. 왜 답이지? 왜 답이 아니? 네가 올바로 공부했다면? 왜 답이지? 왜 답이 아니지? 이걸 읽고 뭘 생각해야 되지? 왜 여기서 이걸 해야 되지? 나는 왜 틀렸지? 1번 오답 정리가 다 생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네가 1번 이 연습을 하잖아? 사회 나가서도 이렇게 해. 환자가 아파. 어디가 아프지? 이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이런 병명 때문인가? 이렇게 공부하게 돼. 네가 만약에 국회의원 이제 사람들이 뭐가 힘들지?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네 제발. 사람들이 어떤 걸 어떻게 고쳐야 좋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다음 나쁜 말이지만 진짜 중요한 날 진짜 잘했나? 이것도 실력이야. 이런 되게 많은 우리 또 단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쭉 가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수능을 가르치다 느낀 제일 이상한 말인데 제일 좋은 건 나 자신에 대해서 이토록 돌아볼 수 있는 시험이 없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2명의 자아가 필요하다고. 그것뿐만 아니야.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플래너 세울 때 난 어떻게 했냐면 난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난 플래너에 사실 하루를 비웠어. 그래서 내가 진짜 빡시게 플래너를 세워서 빡빡하게 하고 나서 정말 내가 그걸 풀로 다 채우면 난 하루 비워둔 날 놀았어. 영화 보고. 되게 맘 편하게. 영화 보려고 나머지 날 신나게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점 그렇게 되니까 이걸 더 아예 이제 반일로 비우고 그러니까 못한 게 있으면 비워둔다 했거든.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은 못한 게 많이 남겠지? 그럼 난 결국 2주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 빡쳐서 더 열심히 해. 나머지 날에. 왜냐면 그 주에 놀아야 되니까. 지난주에 난 못 놀았으니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익히는 게 수능 공부더라고. 네가 수능 공부를 통해서 진짜 한국 교육 진짜 그지 같다. 우리가 무슨 몰모토도 아니고 교육과정은 맨날 바뀌고 수능 또 바뀌고 지랄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러고 저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러니까 이렇게 고쳐야지. 결과치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럴 거라면 너한테 도움되게 움직여. 오케이? 말 자꾸 끊어서 미안해. 아니요. 또? 마지막은 이제 비문학에 대한 걸 잠깐 써놨는데 사실 구조화하는 방법은 민정쌤께서 알려주셨고 저는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이거 쓸게요. 첫 번째는 개념과 원리의 구분이에요. 개념이랑 원리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벌써 싫다. 나도 싫어.
뭐 이런 개념이 있다고 쳐요. 뭐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힘이고 뭐 부피는 어떤 무가 차지하는 공간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지에서 실제로.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할까요? 1번이 중요할까요? 2번이 중요할까요? 2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지문에서. 이거는 이거다 할 때 압력을 단위 부피분의 힘, 단위 부피분의 힘, 단위 부피분의 힘. 오케이 외웠어. 그 다음에 V는 공간. 이건 분간이야. 다음에 나올 때 안 틀려. 오케이 하고 외웠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막상 이건 못 외워요. 여기서 외우고 다 써버렸거든요. 중요한 건 이건데 이걸 외우느라 머리 용량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얘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선지 일치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나와봤자 선지 1개? 많으면 2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근데 이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려운 과학기술 지문, 경제 지문에서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개념을 쫙 설명하고 정말 들어본 적 없는 거 이거는 뭐뭐뭐뭐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건데 이거는 이래서 이거다. 그 밑에 게 훨씬 중요해요. 그 밑에 거는 3점짜리 보기로 나오고 그 위에 거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짜리 선지 하나로 나와요. 그럼 당연히 이걸 알아야겠죠?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일일이 외우기보다 원리를 머릿속에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내가 머리 용량이 정말 커서 남들보다 많이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그 비율을 쓰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한 번만 비문학을 읽었는데도 글을 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냐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구조화를 하는 거고 그 구조를 잘 쓰기 위해서는 개념과 원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구조화를 할 때 안 보고 구조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나 그렇게도 연습시켜. 네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친구들이 하면 좋냐면 조금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구조화를 좀 할 줄 안다. 글을 읽었을 때 어느 정도는 글의 내용을 파악할 줄 알고 그거를 구조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안 보고 구조화라는 거는 한 번 읽을 때 글을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일단 지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어떤 몇 분 읽느냐는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보통 짧은 지문은 3분, 좀 긴 지문 있죠. 긴 지문은 5분. 자꾸 읽었어요. 읽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필기하지 않고 눈으로만 읽습니다. 한 번 읽어도 되고 2번 읽어도 되니까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읽고 타이머가 울리면 덮어놔요. 덮어놓고 옆에 있는 백지에다가 구조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디테일한 내용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큰 내용들만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디테일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내용 하나도 이렇게 못 쓰고 다 빼먹고 전체적인 글의 구조도 못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동안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문단 간의 연결이 어떤 게 돼 있고 이거는 개념이고 이거는 원리고 이거는 사례고 하지만 여기서 이걸로 나온다. 이걸 통틀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구조들을 눈에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거를 안 보고 구조화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구조화를 해봤자 내가 이걸 1시간을 걸리고 2시간을 걸려서 구조화를 한 거면 그건 내가 글을 오랫동안 읽고 이해한 거지 그 지문을 한 번 볼 때 글을 구조화시켜서 읽는 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지문을 펴놓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색깔 볼펜으로 메꾸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 어떤 애들은 이런 숙제도 내가 학생들에 따라서 약간 바로 이렇게 뭐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는 숙제인데 숙제를 냈어. 읽고 덮고 기억나는 거 다 써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글 구조가 이렇게 2개로 돼 있잖아.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다시 열어서 써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연필로 쓴 거 위에다가 붉은 색깔 다른 색깔 펜으로 더딥혀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연습하는 거냐면 계속 숲을 통해서 나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약간 고연습 안 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글 구조 보는 연습해 놓으면 되게 좋아. 오케이?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저는 그냥 이 시기에 첫 장. 네, 이 시기에 여러분한테 뭘 말해주면 좋을지 생각을 해서 2월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계획 세우기 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2월 계획 세운 사람 세웠다.
나 숙제라고 알고 있는데 세우는 거 숙제 지난주에 아니었어요? 숙제였어. 세웠다. 음. 왜 이만밖에 없어요? 손 높이.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야. 진짜요? 그쵸? 그럴 거야. 그럴 거야. 네, 여러분 계획 세우셔야죠. 아무 생각 없이 방학 보내실 거예요?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방학인데 여름 방학 때는 계획 안 세워도 막 머릿속에 뭐 해야 될지 이미 다 꽉 차 있어요.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계획 세우셔야 돼요. 계획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막막할까봐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1번, 2번이 그거예요. 첫 번째로 과목별로 무엇을 할지 정하기. 제가 어떻게 세웠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섹션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국어, 뭐 영어, 뭐 수학, 뭐 탐구.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재수를 해서 이제 1년 늦게 들어간 거니까 제2외국어도 했죠. 제2외국어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해야 될지 쫙 적었어요. 뭐 기출문제 뭘 풀어야겠다. 네네, 아니, 기출문제 무슨 뭘 인강을 풀어야겠다. 들어야겠다. 뭐 EBS 뭘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대충 정리한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다 정리한 거죠. 다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 시간표에 나열을 했어요. 시간표에 나열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여러분 그 초등학생 때 방학 계획 세우라고 하면 이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우개 좀 이렇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 너무 느리다. 7시부터 해가지고 뭐 8시 이렇게 타임테이블 있는 플래너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없으면 여러분이 만드시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다. 뭐 화요일이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간에다가 아까 쓰는 것들을 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시간에는 내가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만약에 못한다. 근데 아침 시간에 집중이 잘 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수학. 뭐 이때는 뭐 영어. 뭐 이때는 국어. 이렇게 과목 먼저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아까 해야 되는 것들. 만약에 1번만 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만 내가 알고 시간표를 안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이해져요. 그냥, 뭐, 계획 세워오라고 하면 계획 딱 보면, 저도 이제 조교를 해봤으니까 계획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집 다 풀기. 무슨 문제집 다 풀기. EBS 한 번 보기. EBS 언제 볼 건데요? 언제 볼까? 탐구 인강 완강하기. 탐구 인강 완강하기. 언제 인강을 봐서 언제 완강할 건데. 그건 계획 세우는 게 아니지. 그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체크리스트를 대학생이 적는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지금 4번으로 넘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엄청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탐구 뭐 개념이 33강이야.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원래는 화목은 뭐 학원을 가니까 월수금 토일이 비었어. 그러면 월수금 토에서 일주일에 4강씩 듣고 뭐 일요일은 총 복습하는 날로 해야지. 그럼 내가 언제까지는 몇 강까지 끝내겠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 구체적으로 적으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텐데 지금 디데이는 세고 있을 거예요. 수능까지. 하루하루가 엄청 소중해요. 하루 그냥 넘기면 한 달 그냥 넘어가요. 맞아. 그러면 3월이에요. 그러면 3월부터 제가 쌤이 말씀을 당연히 해주셨을 텐데 3, 4, 5, 6, 7, 8, 9, 10 점점 커지는 거니 숫자는 원래? 제가 글씨를 못 써서 그래요. 이거 교육청 모의고사 있죠? 그지. 교육청 모의고사 있죠? 학교 시험 있을걸요? 평가원 모의고사 있어요. 또 교육청 있어요. 교육청 있고 또 평가원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매달 그냥 시험이에요. 매달. 그럼 여러분 그 학기 시작하고는 아무 정신 없을 거예요. 그때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거나 혹은 그냥 모의고사 준비한 날만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없어요. 지금 2월달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이제 3번의 와이하우는 그냥 제가 개발을 해본 방법인데 그래? 네가 개발한 거야? 아니, 일로 물론 와볼래? 선생님의 일로 와볼래? 원리를 지금 잠깐만. 우리 얘들아 우리 깜짝 놀랐네. 우리 교재 이 박스 한번 봐줘. 뭐라고 쓰여 있어? 저때 없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 저때 없었다. 와 진짜. 저때 없었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맨날 이렇게 사기를 당해 애들한테. 아 정말. 이게 뭐냐면 눈 뜨고 코 베었어.
자기가 개발했대. 진짜 깜짝 놀랐다. 증거가 없었어 봐.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었을 거 아니야. 저 때는 없었다고요. 와, 대단해. 자, 물론 이 사고 과정 자체는 쌤이 말한 걸 그냥 제가 영어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왓은 난 영어로 써놨어 심지어.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네가 문제야. 무엇이 문제인지. why는 왜 그게 문제인지. how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물론 민정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오더노트의 사고 과정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계획 세울 때 한번 써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거의 처음 계획을 세우는 분들을 위해 드리는 팁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분기를 크게 3개로 잡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3월이라고 썼지만 6평 전까지 한 분기, 그 다음에 6평 보고 9평 전까지 한 분기, 9평 보고 수능 전까지 한 분기. 아까 민정쌤께서 이제 시험이라는 게 나를 돌아보기에 되게 좋은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평, 9평을 저는 저를 돌아보는 아주 좋은 계기로 삼았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6평을 보고 6평을 망했어요. 망할 수도 있죠. 뭐 어떻게 항상 잘 봐요. 수능 때 잘 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6평을 망했어. 그럼 내가 뭐가 문제지? 그럼 뭘 고쳐야 되지?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도 저는 이렇게 일일이 표로 다 적었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면 나는 딴짓을 많이 하니까 딴짓을 안 해야겠다 이러고 끝나요. 그거는 계획이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고 과정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어떻게 잘 들을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잘 들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칭찬 스티커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제도를 도입한 거야. 그러면 애가 칭찬 스티커를 붙이면서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나쁜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스스로가 그런 칭찬 스티커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다혜가 말한 그 당근과 채찍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죠.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밑에 구체적으로 세우기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까봐 예시를 쫙 적어놨어요. 예시는 애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네. 쭉 팁 얘기해줘. 네. 남은 방학계획 팁은 이제 쌤이랑 겹칠 것 같긴 한데 얘들아 1번 오늘 내가 그치 깜짝 놀랐어. 오늘 내가 애들한테 숙제 내준 1번이거든. 탐구는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개념 한 바퀴 돌리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3월 교육청 처음 모의고사 봤을 때 만점을 받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 적어도 이 문제 보고 이거에 대한 문제구나는 아셔야 된다고요. 탐구 선택 지금까지 2개 다 안 하셨으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알았죠? 탐구는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2번째는 혼자 공부한다면 시간표에 엄격하라는 건데요. 네, 제가 굳이 이 시간표를 제시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윈터스쿨에 들어간 친구들이나 기숙학원에 들어간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본인 시간표가 다 짜서 나와요. 거기에다가 지가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혹은 이 영상을 만약에 올라온다면 재수생 분들이나 N수생 분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기상 시간도 제대로 안 적어 놓으면 시간표 되게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러다가 날리는 거예요, 방학을. 그래서 시간표에 되게 엄격하세요. 엄격하되 이제 혼자만 하면 안 되니까 혼자만 하면 안 될 경우에 뭐 부모님을 동원한다든지 뭐 조교쌤한테 검사를 받는다든지 매주 이제 플래너 낼 거 아니에요. 신규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그 플래너를 통해서 조교쌤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나 심지어 그런 친구도 있었어. 아예 매일 일어날 때마다 나한테 문자 보내는 친구. 자기가 6시 반에 6시인가? 6시 반인가 그때 일어나겠대. 근데 사실 그걸 자꾸 못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잘 때 원래 무음으로 해놓거든. 내 핸드폰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계속 연락을 24시간 하기 때문에 난 잘 때 아예 무음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매일 아예 아침마다 문자 보내서 문자 안 보낸 날은 이제 그만큼 벌금을 주말에 와서 내고 이렇게 한 친구도 있었거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니까 자기를 좀 잘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좋겠어. 나 아까 다인이가 한 말 중에 제일 와닿았던 말이 옆에다가 써놓을까? 하루가 그냥 지나가면 한 달이 날아간다. 이 말 진짜 맞아. 하루가 그냥 지나가면 한 달이 날아간다. 이 말은 진짜 명언인 것 같아. 만들었다. 나 명언충이야 약간. 근데 진짜 왜냐면 경험 있지 않아? 하루 좀 공부가 좀 안 되는데 그게 이틀, 3일 내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끊어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그치만 또 노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있는 약간 그 상황? 이게 훅 지나간다니까? 그냥 싹 잡아주는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네, 특히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주말은 놀아도 되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민정쌤처럼 나는 이런 타입이니까 하루는 놀고 그러기 위해선 다른 날들은 다 빡세게 공부해야지 이런 전략이 아닌 이상 난 그냥 주말엔 놀아야지 이건 절대 안 돼요. 뭔 주말에 왜 놀아요? 그쵸? 여러분은 주말에 놀죠. 만약에 뭐 N수하는 친구들 지금 기숙학원 가서 뭐 할지 생각해 보세요. 걔네가 주말에 놀겠어요? 주말에도 특강하고 주말에 수업해요. 맞아. 장난 아니야. 그리고 지금 기숙학원 애들 기숙에서 재수하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 기상시간 6시야 똑같이. 그렇게 1년 내가 애들 민터 끝나고 얘들아 민터 때 너무 힘들었지. 그 애들 막 네. 재수하면 그거 1년에. 당연하지. 근데 너가 재수생들이랑 같이 시험 보잖아. 그걸 1년을 유지해야지. 그지? 근데 더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재수한 언니 오빠들은 고3 때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1년을 더 온 거지. 너보다 1년 더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네가 만약에 더 승산 있으면 더 해야지. 근데 우리 애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조금 더 약간 타이트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알았지? 네, 정신 차리라는 말이었고 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한 건데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랑 수단을 꼭 만드세요. 제가 이렇게 시간표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해서 끝난다. 이러면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본 거예요. 민정쌤 수업을 오늘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다음 주에 그대로 다시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있어요. 쌤 자주 수업 전에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복습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습 집어두고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여러분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스스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획을 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왜 해요? 수능을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일 기억 잘 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 단어를 외워요. 나는 이번 주에 영어 단어를 500개를 외웠어. 500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500개가 수능장에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 매도되지 마시고 수능장에서 기억이 난다가 기준이어야 하는 거예요. 500개 단어 외운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게 몇 개가 있었고 이거 내가 지금 안 외우면 수능장에서 기억 안 날 것 같아. 그럼 다음 주에도 외우셔야죠. 누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말해줄 때도 전날 종이 제일 먼저 꺼내서 기억 안 나는 거 체크해서 누적해서 외우고 또 전날 종이 꺼내서 기억 안 나는 거 체크해서 누적해서 외우고 그러니까 계속 누적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할게. 아까 언니가 이거 시간 끼워 넣으라고 했잖아. 근데 이때도 나는 나를 되게 잘 알아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난 국어를 좋아했거든. 근데 국어를 공부를 먼저 시작하잖아. 그러면 난 내가 싫어하는 수학 끝까지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수학부터 했어. 근데 수학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지겨워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수학을 2시간 하고 국어를 잠깐 끼워 넣었어. 그리고 다시 수학을 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좋아하는 영어를 잠깐 끼워 넣었어. 그리고 다시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나에게 당근 채찍을 좀 나눠주면서 공부도 약간의 당근 채찍이 있거든. 좋아하는 과목, 그다음 편한 공부. 인강 보는 건 제일 편한 공부야. 왜냐면 내 생각보다 선생님의 말만 들으면 되고 선생님 말만 필기하면 되니까. 그런 공부는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시간에 집어넣는 거야. 졸린 시간 아니면 좀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간. 근데 우리 애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고려 없이 오전은 인강, 그치. 오후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좀 잘 분석해서 스케줄을 짜봐봐.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오늘의 어떤 화두인 것 같아. 네, 나를 알아요. 계획을 짜니까. 저를 예시로 잠깐만 들어주자면 저는 아까 예시로 들었지만 저는 일요일을 총 복습날로 잡았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에 한 걸 일요일에 다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수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학원에서 막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을 1시간 들었어요. 그럼 1시간 다 모르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1시간에서 얻어가는 그 한 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다른 데다가 적어놨어요. 복습노트라고 만들어가지고 전 과목을 다 다른 데다 적어놨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푼 문제 중에 다시 풀고 싶은 걸 다 적어놨어요. 어느 문제집이 몇 번에 몇 번. 그리고 그걸 일요일에 다시 푸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또 다른 노트에 적어놨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복습을 누적해서 가져가는 건데 되게 좋은 게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그 얘기를 했었어. 되게 애들의 얘기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 궁극적으로는. 한 줄 노트라고 만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수업을 듣다가 저건 좀 가져가야겠다. 우리 내가 항상 테이크 가져갈 거 써놓잖아. 저건 가져가야겠다 싶은 그 한두 개를 모으는 거야. 뭐 1타임? 선생님 뭐 배운 거? 뭐 2타임? 아니 뭐 인강 들은 거? 3타임? 그래서
밤에 이것만 리뷰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누적이 되겠지? 그럼 일요일날 이걸 싹 다 리뷰하는 거야. 다시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노트를 2개를 만드는데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노트 2개를 만드는데 이 노트를 네가 수능 시험장에 가져갈 수는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우리는 이걸 점차 줄여가는 걸 할 건데 주말에 다시 봤어? 근데 그 달 마지막 막달에 1일부터 31일 것까지 싹 다 리뷰하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거나 진짜 도저히 안 되겠는 것만 모아. 그걸 노트에 따로 모으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면 네가 시험장에 가져갈 10장이 완성될 거야.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목표는 전부 다 결국에 수능 당일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와 관련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나 애들 이제 보내야 돼. 네, 저도 다 했어요. 오늘 말했잖아요. 말한 거 그냥 오늘 듣고 아 공부에 자극이 되었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려고 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언니들 너무 무섭지 않아? 알았죠? 우리 조교 애들 화가 많아 대체로. 아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았지. 꼭 그냥 하나라도 꼭 가져가서 하세요 집에서. 오늘 당장 집에 와서 우리 막 어떻게 하소연해. 개인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처를 민정쌤께 저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무서운 저는 언니들. 이과고 제 옆에 있는 사람 문과입니다. 네, 옆에 있는 얘들아 나가면서도 우리 애기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가. 훨씬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안녕.